존경하는 백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임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경기도 저개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대개발 구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권역의 정의와 각 권역에 포함된 시군, 기반시설 및 계획적 관리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20년 단위의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4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 기반 조성 등 대개발 구상 사업의 실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군의 개발 사업과의 연계, 전기, 수도, 가스 공급 등 주민 수요형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개발 구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권역별 도지사와 시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대개발 구상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지원할 수 있는 민간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애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위원 신성희입니다.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9일 임창희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1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하고 주요 검토 의견입니다. 2페이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개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조문별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상위 계획을 수용하고 하위 계획에는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대개발 구상의 계획적 위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20년 단위로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4년마다 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정한 것은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대개발 구상을 시군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가스 공급 등 주민 수요 맞춤형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해당 신장 군수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민간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는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발굴하고 민간 주도의 대개발 구상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 북부 서부 SOC 대개발 구상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근데 요 안건에 대해서 아마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토론과 의견 시간은 별도로 드릴 테니까 질의 답변 시간에는 질의 답변만 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임창희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질의 답변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옥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사항이 있는데 의왕시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자,
네.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근본 경기도 권역별 이 대개발 구상은 경기도의 그 규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또 지역 불균형이 일어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북부의 그 군사 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불균형된 부분, 그리고 또 동부의 그 상수원 관련돼서 불합리한 부분, 또 서부의 그 미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동부, 서부, 북부를 하게 되었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가 안 돼 있지만 향후에 경기도의 전체 권역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동부권으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시군 31개 시를 다 넣어주는 게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31개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각 그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개별적인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역별로 공통의 과제를 함께하기 위함이 이 계획의 좀 본 목적이고요. 향후에 그 의왕시 한 곳이 아니라 또 남부권에 공통된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남부도 권역별 어떤 계획과 구상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도시주택 시장님. 네, 추가로 도시주택 실장이 좀 더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음에 그 동부의 7곳, 서부의 7곳을 선정함에 있어서 방금 임창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 보존권역 그리고 기반시설이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미쳤던 그 척도는 단위 면적당 평방 1km당 도로가 몇 킬로나 있는 거야. 도로 면적률이라고 그러는데 도로 면적률이 그 경부축, 의왕을 포함해서 수원, 의왕, 성남, 뭐 이런 곳, 고양 이런 곳을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된 곳을 포함해서 비교해봤더니 현저하게 서부 지역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동부의 지역은 7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가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돼서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빠진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의견 내실 시간이나 나올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 염두에 두시기. 이게 이제 SOC 대개발인데 이제 제목에 SOC가 또 빠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형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거기 지금 우리가 민간개발지원센터가 네, 올해 8월달부터 운영되고 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그 민간기벌지원센터는 이제 인허가에 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도시주택 실장과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군의 부단체장이 둘이서 같이 회의를 휘하의 그 간부들과 함께 그 사업을 진행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2개의 안건이 8월 달에 진행이 되었는데, 화성의 그 화성 테마파크, 송산 그린시티 진행되는 국제 테마파크 한 건과 가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첨단 모바일 사업 2개를 상정하여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그걸 해보았더니 그 인허가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보통 부담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 부서에서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저건 저렇게 보면 되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돼라고 논의를 많이 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으로 민간 개발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럼 현재 민간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연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 그 인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하는데 출장비가 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예산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다음에 명재성 의원님 기회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자료 좀 먼저 요청을 할게요. 먼저 아까 그 민간지원센터가 비용이 드는 거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현재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운영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비용 추계서의 자료를 봤을 때 2020년도에 발주한 자료가 있고요. 대개발 구상.
또 타당성 재검토 관련해서 24년도에 발주한 게 있고 또 24년도에 그 권역들 실태 조사에 대한 발주한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있는 자료는 그 결과 자료랑 또 그 중간 보고하기 아직 안 됐으면 그 용역 과제인가요? 용역 과제, 과업 지시서, 영역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근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예산정책 담당관으로부터 비용 추계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전문위원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17페이지에 있는 거기 자료에는 대개발 구상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경기도에서 2020년 발주한 경기도 종합계획 2021서부터 2040 4억 5천 설정된 걸로 돼 있고 또 타당성 재검토가 경기도에서 2024년 발주해서 2030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 연구에서 6억 5천이 있고 권역별 실태조사에 24년도 발주한 이 실태조사형이 1억 4천 돼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관계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은 이거 비용 추계 제가 알기로는 예산정책 담당관에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이런 자료가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 당초에 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가로 좀 해서 저희 이번에 지난 올 한 해 동안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까 말까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아니 잘 그 해서 이제 17페이지에 보면요. 자료가 총 3개잖아요. 그렇죠? 1번이 2020년에 발주한 4억 5천 자료가 있고 24년도에 타당성 재검토 6억 5천과 1억 4천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된 드리겠습니다.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그 사례로 드신 그 경기도 종합계획과 그 주거 종합계획은 이 대개발 구상과는 다른 상위 계획입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용역비가 추정할 수 있을지를 그 상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해온 그 연구 용역에 대한 그 금액을 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답변이 가능하세요? 예, 지금 네 그렇게 그 저희들과 깊은 상의 없이 만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한 데는 이 용역이 연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예산정책 담당관에서 만들면 이게 자료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생성이 되고 자료가 나왔을 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무부서에서는 우리랑 협의가 와야 이걸 알 수 있었을 텐데 협의가 안 온 상태에서 안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몰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실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4년 후쯤에 다시 또 정비를 할 때에는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작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면 이 세 개 다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진행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한 게 없죠. 그러면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 예산 담당관하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좀 생성이 됐는지 그거는 수석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양쪽을 확인하셔서 이게 비용 추계 자료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자료를 대해서 입장도 없고 이게 경기도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참고해서 의견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아마 용역 상위 계획이니까 진행이 됐을 것이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계를 한 건데 저 네. 실장님 네. 그 2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입법 예고 나가면은 거기 의견에 따라서 반영했나 안 반영했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비용 추계서도 나왔을 때 거기에 의견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집행부에서 작성하신 서류잖아요. 그렇죠? 2페이지면 어떤 거 말씀? 요거 지금 지원 조례안. 아, 예. 이게 지금 비용 추계랑 이런 것들이 검토가 좀 안 된 거죠? 예, 저희랑 협의가 예, 협의가 안 된 거고. 그러면은 지금 부위원장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오후에라도 뭐 좀 최대한 뭐 오전 중에 확인되면은 하고 일단 이 비용 추계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그 지금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 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 예, 김태희 위원장님 예, 마무리. 그럼 좀 해주십시오. 정리를 하자면 민간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기본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비용 추계에 관련된 이 세 가지의 연구 용역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건지 네. 확인을 좀 정의를 해주실 것 확인해서 같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료 요청하다 이렇게 막혔는데 본 네. 질문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순탄치가 않네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12월 3일 날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님이 그 설명회 그 서울에서 했던 참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조금 뭐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뭐 오신 거예요. 실국장님들이 어떤 뭐 참석을 예산 시기다 보니까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좀 그 자리가 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신 민간의 투자 유치라는 부분들 물론 그 다음 주에 한번 시흥에서 뭐 지사님 함께하는 설명회 이런 걸로 알고 있긴 했는데 막상 저도 그 내용을 거의 저희가 의원님들도 시간을 냈고 거기까지 가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글쎄요 저는 충분하게 거기서 다 많은 자료를 오픈하진 않으셨으리라 봅니다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권역부 물론 북부, 동부, 서부에 대한 부분 말씀 뭐 PPT나 동영상을 좀 봤었습니다만 좀 제 외람되지만 너무 좀 많이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으셨으려 봅니다만 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너무 빈약했습니다. 물론 실무선은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 상황과 준비한 상태나 그 민간 투자를 이렇게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공감대도 거 보고 형성할 받으셨나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는 걱정됩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만큼 이 느낌 자체가 저는 그 자리에서는 있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도의원들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다시 한번 확인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물론 조례에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검토 의견에 공간 전략가나 택지개발가로부터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에 동일하는 기금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조례 그 완성 단계에서는 재정역 그 부분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자료 철도 뭐 교통 여러 사업들이 기금하고 관련해서 원래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백화점식의 종합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특별하게 저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고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옥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긴 했는데 동부 권역 7개, 서부 권역 7개, 북부 11개면 24개 권역이잖아요. SOC 이제는 취지는 처음에는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냥 너무 권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그냥 실무선에서 하실 때 권역에 대한 부분들 꼭 조례에 이렇게 각 지자체 명을 언급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아예 등이라는 부분을 아예 그 동부 권역 맨 끝에 가평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등을 넣으신다든가 서부 권역도 그렇고 북부 권역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정부도 판단을 좀 하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물론 다른 지역도 소외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초기에 SOC 개발 발표가 됐을 때 지금 24곳의 시군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발표했을 때 시군에 좀 확대된 거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부, 서부, 북부를 그 개수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좀 이렇게 여지를 더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면 굳이 조례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좀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기 지원센터 이 조례의 명칭을 보면 무슨 민간 개발 지원센터인지 모르겠어요. 조례의 명칭에도
차라리 조례에 무슨 차라리 SOC가 뭔가를 넣어야지. 이게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개발센터도 아니고 그렇죠, 실장님. 저는 그 명칭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좀 대표성이 있게끔 명칭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조례에도 명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과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실 분은 두 분이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협력적으로 하면 제가 먼저 하고 예, 일단은 세 가지 질문 내용은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되신 거죠? 네네네. 예. 그 재정 기금 누락된 거 아니냐, 재정 지원 뭐 기금을 쓴다는 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 SOC에 이번에 우리가 계획에서 발굴한 그 개발의 규모가 거의 300조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우리 기금 가지고 손댈 성격이 일단 아닐 정도로 우리 기금 미미하고, 우리의 기조는 꾸준하게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컨센서스를 빌드해서 이걸로 나아가겠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도로, 철도, 개발 사업, 소위 그 우리 그런 도로, 철도, 뭐 하천길, 뭐 둘레길 이런 같은 뭐 큰 인프라, 스몰 인프라, 거기에다가 개발 사업까지 통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런 것을 규정을 명확히 해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철도부서는 철도 사업을 뭐 철도 기본계획이나 광역철도 기본계획이나 국가철도 기금망 계획에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토지에 관해서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도지사나 또는 해당 시장 군수는 나는 이쪽에 개발할 생각이 있어. 왜냐하면 이 도로가 들어올 예정으로 우리 했기 때문이지 라고 천명을 함으로 해서 민간이 우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의 규모는 크게는 국가가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한 60%, 지자체가 한 20%, 민간이 한 20% 정도 부담하는 방식인데, 민간이 개발하면서 예를 들면 이 도로들을 뭐 민투 사업, SOC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거 도로, 이 사업 나는 적극 도와줄 거야 라는 의미를 규명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책적, 정치적 혼선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성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재정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부, 서부, 북부 이게 권역별로 왜 굳이 하고 또 한계를 너무 명확히 해서 소외되는 시군을 만들고 그러느냐. 근데 아까 그는 김목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성격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왜 세 개를 굳이 구분하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과 북부 지역은 캐릭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동부 지역에 가면 자연환경 보전권역과 한강 수계법이라든가 복잡한 프레임 통해서 서해안 쪽에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 하시고요. 서해안 쪽 사람들은 동부의 자연권역의 보전 그런 제한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 해서, 북부는 또 북부대로 적경적이라든가 군사시라든가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책은 더 적확하게, 또 노선들도 발굴도 적확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 구분을 하면서 소외되는 시군이 만드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아까 김옥수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그냥 그 정도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 SOC나 이런 데서 소외됨이, 그리고 규제에 의해서 소외됨이 너무 컸던 것을 이번에는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정책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민간개발지원센터에 대한 명칭이 조례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그 처음에 했을 때 민간으로 하여금 SOC 민투 사업을 하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로 사업도 공공기여도 하면서 진행하든 이런 것을 해달라는 부탁이고, 그런데 꼭 그 디벨로퍼나 그런 민간 투자 회사들은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그다음에 실무부서들을 거치면서 작은 돌에 넘어져 가지고 일이 굉장히 지연되는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도의 책임자 그리고 시의 책임자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는
적극 나서 가지고 도와버리겠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담당하는 기 때문에 뭐 공공개발지원센터가 아니고 민간이 하는 개발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와 시가 협력해서 그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그걸 집행해 나가는 센터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저도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아직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질문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첫 번째 왜 권역별 이 대구상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아까 그 재정 그 수립을 할 때 경기도 종합계획도 그 예가 됐었는데요. 경기도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경기도에는 수많은 그 도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개발의 문제, 균형 발전의 문제, 뭐 자족성의 문제와 각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에 좀 더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역은 지역을 구분하는 게라기보다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적 문제를 이 권역 단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권역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가 이제 국토부나 정부에 이제 문제 제기만 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넘어서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기, 수도, 뭐 도시가스와 같은 그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부터 도로와 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 그리고 30여 개 시군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도시 개발들을 총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이 권역별로 놓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을 이제 권역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권역 단위의 발전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재정을 보자면 실태 조사를 하고 연구 용역하는 것은 사실 소규모입니다. 사실은 전체 예산의 100이라고 하면 1이 안 되는 예산이지만 실제로 철도와 도로를 놓고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은 공공의 예산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저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내에 있는 그 도민 활용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실태 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리고 그리고 민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예산을 수립하고 또 그 많은 개발권들은 그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임위와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두 분의 답변이나 뭐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요. 저는 좀 그에 대한 피드백을 좀 의견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건과 관련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실장님이 뭐 300조 금액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의 철도를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철도를 더 지원할 수 이런 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 그다음에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나 기본 사업들은 기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좀 들어요. 특별하게 더 예산을 더 붙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한계는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약간 권역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가 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면 인허가 행정적인 부분이 난다면 저는 오히려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해서 조례상으로나 아니면 방향성에 있어서는 물론 남부 지역은 남부 지역의 특성이 뭔가 있겠죠. 남부 권역은요. 저는 그런 부분 엄연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뭐 남부는 아니어도 빠져있는 시군들 같은 게 어떤 형태인지 저는 그 권역에 대해서 너무 북부 동서부에 매기보단 실질적으로 제도적 차원이나 나름 민간개발 지원센터에서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권역별 특징을 접근을 저는 경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그 내부에서 민간 센터나 아니면 주택실에서 판단하셔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권역을 어떻게 집중을 하실지 좀 저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31개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담아주는 게 저는 조례상에서는 맞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실장님은 민간개발지원센터 뭐 명칭이 있다고 하는데 11조를 보세요. 그냥 도지사는 대개발 구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밖에 돼 있어요. 그럼 최소한 민간개발지원센터, 무슨 민간개발지원센터냐, 이름을 보고 알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경기 민간개발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경기의 뭐 권역별 민간지원센터라든가, 저는 그 민간개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민간개발센터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세 가지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요거를 질의랑 토론 의견 요걸 좀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질의와 토론 이게 이제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분하지 않고 질의 겸 토론 의견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수하신 명재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고향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그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권역을 세 개로 나누는데요. 동북권역, 서북권역, 북부권역은 이미 대개조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금 발표해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해서 지금 권역을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빠진 부분이 예를 들어 구조 보면은 지역개발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공급, 신재생 에너지,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이 조례를 보면은 권역을 여기 가나다 해놓고 나머지 빠진 부분은 구조하고 연계시키면은 요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지금 기타 뭐 권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조례는 같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구조에 보면은 마치 그냥 대개발 구상을 효과를 높이고 시군을 개발사에 연계해서 각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대개발 사업에 대한 권역은 지금 가나다 동부, 서부, 북부에 놓고 나머지 빠진 부분은 이거 연계가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조례하고 보면은 이건 구조는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그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은 그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그 비행 축에서도 보면은 이게 2025년도에는 20년 단위로 이게 계획을 수립을 당해년도는 해야 되는 거고 구조 하는 거죠. 25년. 그러면은 그때 또 그 권역별 실태조사 같이 하는 건가요? 25년도에 하면서 이게 대개발 구상 수립 재검토 용역은 4억 5천하고 권역별 실태조사는 1억 4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이제 이 조례를 18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진행.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 수립 재검토 용역하면서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예산을 18페이지 보면은 3번에는 대개발 구상 수립 재검토 해가지고 그 4억 5천 원이었고 권역별 실태조사는 1억 4천 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4번에는 보면은 재검토 용역비는 2029년도만 있고 그 수립 연구 용역비는 그 4억 5천만 있거든요. 그게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요게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그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언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국토종합계획은 국가에서. 아니 근데 네. 지금 계획이 지금 계획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그 5차 국토종합계획 시작하려고 의견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수도권 광역 그건 도시 이제- 계획은 전문에 했었고 네, 이제 마무리된 마무리해서 예, 지금 탄소 그때 경기도 종합 계획도 있을 거고 네, 도종합계획도 마무리된 그럼 이거하고 있고요. 같이 연계된다 그랬는데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그 이게 동부 서부 북부권역 계속 홍보하면서 홍보 예산을 수립하려다 그때 그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아, 예, 1억 네. 추경에 늘려다 삭감됐죠. 여기 예산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지원에 대한 그 수립 용역이랄지 그런 예산만 돼 있지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 홍보 예산 이 조례 가지고는 홍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네요. 실제.
사실 이제 홍보라는 표현보다 네. 이게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의견 설명이, 수렴하면은 네. 이 구상 지원 조례안에 그게 옛날 근거였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좀 그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에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용역을 하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됐을 경우에는 시민 의견 수렴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홍보 그에 대한 예산도 좀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서 좀 다음에도 예산 수립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 지적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사무 경비로 다 진행하면서 하고 말았는데 만약에 뭐 도시 기본계획처럼 제대로 된 예산을 하면은 주민 설명회 공청회도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규모 있게 진행하면서 이게 시민, 민간, 그다음에 시군, 도 그리고 관련 부서들 의견을 다 모으는 과정이 민간 기업까지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방금 명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예산 프레임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은 요거를 이제 논의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쟁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은 동부, 서부, 북부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24개의 시군이 들어가는데 7개는 실질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개 시군 중복이 있어서요. 예. 21개 시군입니다. 21개 시군이 10개 들어가는 거, 시군이 10개 시군이 빠지게 되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취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2월 달에 남양주에서 이제 동부 SOC 권역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안산에서 이제 서부 권역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경기 북부 분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또 이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 이제 성향이 좀 틀린 것들을 묶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빠진 10개 부분을 지금 현 조례에 담으면은 이 조례의 전체 틀이 무너지거나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제일 중요시 여긴 부분이 그게 빠진 시군에 대한 부분. 대부분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 빠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질문 아직 남으셨나요? 꼭 검토 좀 해보시고요.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또 추가로 해주십시오. 예. 아니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저희는 이제 조례에서 동부 권역 7개, 서부 7개, 북부 10개, 24개인데 지금 아까 중복되는 게 보니까 지금 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 파주, 가평이 동부, 서부, 북부 같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이제 자연 보존권역 그러니까 남양주 가평은 북부인데 자연 보존권역이라는 그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 대상으로 담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을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배제시켜서는 또 그 리저널 계획적인 지역 계획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조례상에 동부, 서부, 북부에 이렇게 시군을 나열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남양주, 파주, 가평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아시지만 조례를 처음 이렇게 봤을 때는 왜 시군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게 혼란이 있고 그런 예를 들면 동부 권역이면 무슨 서부 무슨 북부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묶였다고 하면 설명이 되면 조례에 되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봤는데 저는 네, 혼란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 혼란이 생기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던 이유는 남양주 씨한테 너는 북부니 동부니 그러면 나는 북부이기도 하고 동부이기도 하다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이나 김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어떻게 보면 실장님 답변도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행정구역 나눌 때 동서남북으로 나누면은 방향을 놓고 나누는데 이거는 방향으로 4개를 자르는 게 아니라 북부 권역의 특성, 동부 권역의 특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북부 권역의 특성에 들어가는 시가
어떤 특정시는 북부 권역의 특성에도 들어가고 동부 권역에도 들어가고 원래는 구리시도 옛날엔 그랬었거든요. 동부 권역에도 포함되고 북부 권역에도 포함되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여쭤본 게 일단 남부 빠진 10개 지역도 여기다 지금 담아도 되는지를 먼저 그걸 좀 정리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오바 좀 하겠습니다. 그 옛날 시골에 농부가 살았는데 그 큰아들이 의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고등학교도 못 가고 다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큰아들도 잘 가고 어느 정도 집안도 땅값도 올라서 부자가 됐는데 막상 나눠줘야 되는데 이 땅을 큰아들까지 주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너 때문에 동생들 대학도 못 가고 그랬는데 난 동생들만 챙기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 큰아들이 저도 넣어주십시오. n분의 1로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큰아들의 주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사정을 돌이켜보건대 지난 30년 동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개발했는데 거기에 철도를 들어가면 경기도에서는 철도 분담금을 수천억씩 내야 되고 도로를 내면 도로 분담금을 내야 되고 학교를 만들어도 비용을 내야 되고 모든 재정이 거기에 다 집중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수를 넣어줘도 거기다 다 넣어줘야 됐고 모든 행정과 재정이 다 정책이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는 소외됐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소외됐던 지역에 대해서 이제 덜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 n분의 1로 나눠줘 버리면 시기적으로 좀 그 정책의 의지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10개에 포함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정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4번, 5번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발의하신 안건은 오전 중에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4번, 5번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 3번 안건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집행부 입장은 요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임창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기보다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집중된 겁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남부라는 이름으로 10개의 시군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넣기 위해서는 그 사전 단계 남부는 그럼 어떻게 도시를 그냥 짧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게 요대로 당원이기 때문에 지금 원한 대로 가시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현재로서는 원안이 맞을 것 같고 향후에는 남부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지금 의견은 제가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토론 및 의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자, 뭐 충분히 논의는 다 했고 그래서 우리 김옥순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이 의견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김옥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예. 대개발 구상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의견 제시를 위해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하고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도록 하며 지원센터의 명칭에 대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하고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옥순 의원님이 지금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 다 그 문서로는 다 받으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김옥순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그 김옥순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안건으로 수정되고 좋은 안건 발의되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자,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별 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